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경우는 용서를 하지 못해서 복수를 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지 못해서 용서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용서를 했지만 상대방의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용서한 거를 후회하고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막상 복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와 복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굉장히 연민이 많고 공감을 많이 하고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못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 자책하십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지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원래 지고는 못 사는 분이셨습니다. 평소와 같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보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때 저는 얘기하지요. 복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거를 참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지도 않고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미안하다는 내 사과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잘못해서 사과를 받아줘 하면서 매달립니다. 이러다가 보니 나 자신도 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식당이건 공공장소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가벼운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먼저 퍼드득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상대방한테 제가 더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 미리 선제적으로 자신의 미안한 감정을 가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본인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갖다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게 어떤 경우에는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먼저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갖다 멈출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워해야 될 만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네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네가 처벌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지만 막상 그 입장이 되잖아요. 아무리 예상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처벌이 닥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처벌이 닥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긴 했습니다. 10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10의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1000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갈등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우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해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 없어져야지 본인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도 미안하단 말을 하고 상대방한테 사과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과하는 두 번째 분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고는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살아오면서 넌 되게 착해, 넌 되게 착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본인은 머릿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처음 딱 드는 말이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지 않은 나는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해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우기게 되잖아요. 그럴 땐 그냥 사과해주고 맙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약간 다릅니다. 이분들은 너무 내 자신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누가 나를 착하다 얘기해주면은 진짜 그 순간에 자기가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나쁘다라고 얘기해주면은 그 순간에 나는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은 내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갖다 듣기 싫어서 항상 먼저 미안하다고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본인도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지 나 자신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항상 사과하는 사람보다 이 부류는 더욱더 조금 더 괴롭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과하고 매달리는 세 번째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리젝션 센서티비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절 민감성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사람에 따라 받는 충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탁해서 거절하건 말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건 말건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거절당하게 되잖아요. 그 거절이 바로 본인이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버림받는 거를 갖다 진짜 아이들이 유기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처럼 느끼기 때문에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유기불안인 분들은 내 주위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는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일단 화가 날 것 같으면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싸우게 돼서 저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분들은 그 유기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누군가와 헤어져서 혼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유기불안 때문에 심지어는 나를 갖다 스스로 해치게 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분들일수록 용서가 더욱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혹은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슬플 때 자해를 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의 목숨에 대해서 위태로운 결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은 그게 반복되면은 그거를 그런 신용을 한다고 얘기하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게 신용만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있지 않으면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위태로운 결정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처음부터 굉장히 한 번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시도를 시작해서 점점 절망 속에 강도가 올라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 그런 시도를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주위에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런 시도를 멈추는 법은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커다란 슬픔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스스로를 해치게 되면은요, 주위 분들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그 시도에 대해서 왠지 동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용서합시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그분들이 느끼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최소한도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괜히 신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더 세게 야단치고 더 크게 비난해야지 멈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아야 멈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커질 때입니다. 너무 괴롭겠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계속 사과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말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A는 얘기합니다. 넌 내가 말할 때마다 화를 내. B는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화날 때까지 항상 얘기를 해. 우리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주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미안하다고 한다? 되게 난 불편해. 그러나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너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는 일을 멈추질 않아. 이런 현상을 심리학 학습이론에서는 강화가 된다. 서로 상호 강화가 된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다그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갈등이 있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미안하다라는 보상을 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결국 그분이 피하고 싶은 거는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그 괴로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자꾸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한 법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과가 받아들여질 만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요. 내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사과합니다. 점점 더 비굴해지고 점점 더 집요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게 결국은 학습이 되잖아요. 결국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할수록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미안하다고 할수록 내가 안심이 될 때까지 더 많이 사과할수록 나는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빌지만 결국은 그게 점점 더 강화가 되어서 나의 고통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용서를 받아내고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내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잘못했어 미안해 하는 거는요. 진짜 마음속에서 미안하거나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찜찜한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한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A하고 B를 같이 붙여놓고 야 악수해 너네 서로 사과한 거야 게임 끝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미안해. 그러나 상대방은 아직 용서할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화가 납니다. 그러면 적반하장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처음에 잘못은 내가 한 게 맞아. 그러나 지금 내 사과를 받지 않는 네 태도가 더 못된 태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점점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요. 결국 잘못했다는 얘기를 갖다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남한테 사과를 받아내는 경우라고 하잖아요. 나 자신은 스스로를 똑 부러지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새 나는 점점 모든 사람의 비호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용서할까, 용서하지 않을까 기준으로 이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가, 진정한 사과가 아닌가 고민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과가 진정한 사과인지 진정한 사과가 아닌지는요, 그 사과하고 나서부터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사과를 갖다 했습니다. 할 때는. 그러나 그분이 그 다음 날부터 그 얘기에 대해서 누군가 꺼내게 되잖아요. 짜증을 냅니다. 한번 끝난 일이잖아. 언제까지 할 거야. 진정한 사과가 아니게 된 거지요. 어떤 분이 진짜 잘못했다고 그날은 나름대로 본인이 진정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 다시는 소리 지르지 않겠다.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 혹은 다시는 게임하지 않겠다. 이게 네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난 진짜 나쁜 놈이야 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다시 때립니다. 그 다음날 다시 욕합니다. 며칠 지나서 다시 술 먹습니다. 며칠 지나서 다시 게임하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거는 나를 괴롭히는 행동이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사과할 때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과 같더라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진심을 담은 사과이지만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과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과냐,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손이 누구로 인해서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나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막 용서해달라 그러면 손을 들이미지요. 봐봐,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자, 여러분, 뇌의 모든 것은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누구로 인해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요, 마음이란 어떤 가공의 추상물의 상처가 아니라요, 우리 뇌에 세포들이 기록한 상처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의 기록이 남아있는 한 나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용서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냐 아니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용서를 해도 괜찮은 상태이냐만 지켜보십시오. 용서만이 삶의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복수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통이 닥치잖아요.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고통을 견딥니다. 그런데 연민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동정심이 많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쳤을 때 옆에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당하고 사니? 어떻게 한번 복수를 해봐. 보복을 해봐. 어떻게 해봐.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이럴 때 이분들에게 고통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매듭짓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용서하거나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망각입니다. 그래서 옆에선 얘기합니다. 야,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잊히는데 뭐 그렇게 용서하려고 애를 써. 그러지 마.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잊히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하는 분은 1년 정도면 잊어먹을 일이지만 당사자는 100년이 지나도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기억하고 슬퍼할 것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요, 계속 용서하면서 나의 삶에 매듭을 짓고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살아가는 방법으로 용서했을 때 좀 있다가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짜증이 난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 난 왜 이렇게 심지가 굳지 못할까?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용서밖에 없을 때는 용서하고
좀 있다가 용서의 효과가 없어지면 또 용서하고, 용서의 효과가 없어지면 또 용서하고, 그렇게 버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망각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으로만 용서해도 됩니다. 용서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누가 나한테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줬습니다. 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용서는 나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악한 저 존재는 나를 해칠 수 없어. 그러면서 또 용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 승리입니다. 너는 나를 이렇게 자극하고 괴롭혔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 거야. 도덕적 우위를 갖다 점하게 된 거지요. 물론 용서하는 게 맞지 않고 어떻게든 복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역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다가 보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상황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용서했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알림으로써 그거를 완전히 잘 매듭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상대방한테 알리는 게 좋을까 아닐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알리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두 경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만한 일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널 용서할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용서해도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이지요.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면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날 용서하니? 너 때가 날 용서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진짜 영화 대사가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영화에서 우리 주인공이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러면은 악당이 그러잖아요. 네 꼴을 봐. 네가 날 용서할 처지니? 자, 이런 식의 반격을 당해서 내가 받을 상처가 너무너무 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용서해도 됩니다. 이 용서는 용서밖에 방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용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다는 걸 알릴 때도요, 여러분,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자세히 그 사람의 잘못과 내가 용서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쪽을 많은 분들께 권합니다. 그냥 용서한다면 족합니다. 거기에 이유를 쓰잖아요. 상대방은 그 이유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대방은 나의 이유에 대해서 오해다, 곡해다 하면서 계속 이어가서 내가 용서해야 할 거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는 용서했어. 상대방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용서해. 난 그것까지 용서할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물로 상대방을 더 열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는 피해를 당한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피해를 준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찜찜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거지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용서 안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나의 반성의 시작인 거지요. 그래서 우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난 네 목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 그러면 그 앞에 안 나타나 줘야 되는 겁니다. 난 문자만 와도 가슴이 떨려. 그러면 문자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건요, 눈에 안 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고 피해자의 뇌에서 내가 준 상처에 대한 기억이 뇌세포 사이에서 조금씩 흐트러져서 줄어들기까지 우리는 시간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머릿속에서 나는 지독하고 나쁘고 또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억이 소거될 때까지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는 더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정사정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평소에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말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께 여쭤봅니다. 우리 고통받는 희생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지요. 잘 설명해야지요.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꽝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우셔야 됩니다. 잘 설명하잖아요. 말 많은 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은 고통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나는 이만 못합니다 하고 말씀드리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감췄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잘못이 들켰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용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단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쉬지 않고 하세요. 미안하다고. 만약에 가셨는데 또다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시잖아요. 상대방은 당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이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받고 싶으시면요. 자꾸 사과하는 게 아니라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은 말 한마디 안 해도 한번 쳐다보는 거로 쓱 분위기를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바라는 게 진정 용서받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능하면은 그 얘기를 입에 오르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잘못했고 상대방이 기억에서 지워질 때까지 진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꾸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들은요, 피해를 준 사람이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 1년 동안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잊어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어쩌면은 매일매일 피해자가 원한다면, 희생한 사람이 원한다면요, 싫어하지 않는다면은 매일매일 미안하다고 얘기하다가 우리 희생자가 이제 그만 하면은 그때 좀 쉬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다시 피해를 받은 분이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때 아이 다 끝난 얘기잖아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또다시 그날부터 우리 피해자가 그만 할 때까지 계속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어떤 상황에나 적응되는 사과의 방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진심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약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 나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숨 막히게 하고 나를 불안해서 떨게 만듭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약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를 가졌더라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게 마련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멍청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깊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나를 용서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나 역시 용서합시다.